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46, 12 내지 18개월 완료기 이유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돌이 지나면 분유와 우유병은 끊고 컵으로 생우유를 먹인다. 2. 고기는 매일 30 내지 40g 정도 먹인다. 3.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시판 액체 영양식이라도 먹인다. 4. 늦어도 돌 전에 흰자와 노른자를 먹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분유나 액체로 된 시판 영양식을 먹이면 점점 더 고형식을 먹지 않아서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유수유에 성공하려면 산후조리원에서 24시간 모자동실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유수유가 아니라 감염 예방 측면에서 모자동실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후조리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을 살펴보면 15조 21항 모자동실 운영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즉 모자동실의 목적을 두 가지, 정서 안정과 감염 및 질병 예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 안정보다는 모유 수유가 보다 더 정확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감염과 질병 예방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올해는 전 세계의 우한폐렴이 창궐해서 각 나라 간 국제 여행을 금지하거나 한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0년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흥시설 집합 금지, 카페 내 음료 섭취 금지, 음식점 9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시설 9시 이후 운영 중단, 공연장 한 칸 띄워 앉기가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는 면역이 제일 약한 신생아들이 나란히 누워서 24시간 먹으면서 집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출생아가 30만이고 조리원 이용 산모가 70%라고 본다면 전국적으로 매일 약 600명의 신생아가 새로 조리원 신생아실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2020년 11월 6일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3개월 전인 2020년 7월 15일부터 그 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288명이 접촉자로 분류되었고 검사 후에 11월 23일 35명이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린 아기들에게 수개월간 약을 먹여야 하는 엄마 아빠들의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 미만 영아들은 잠복 결핵이 결핵성 수막염이나 폐결핵 같은 질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약이 안전하기 때문에 끝까지 꼭 치료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8월에도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시 신생아 30명이 잠복 결핵 감염으로 판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 1위입니다.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아직 활동성 결핵 환자가 되지 않은 상태를 잠복 결핵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인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이 잠복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잠복 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한국의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결핵예방법 국가 잠복결핵 검진사업 대상자들의 잠복결핵 감염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해마다 각각 31.8%, 33.5%, 27.7%로 집단시설 종사자 중에서 잠복결핵 감염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염률도 올라가서 60대에서는 반 정도가 잠복결핵 감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활동성 결핵 발생도 타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잠복결핵 치료 시작률은 31.7%이고 이것은 일본의 95% 이상, 네덜란드의 77% 이상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 집단시설 잠복결핵 사업 정책연구에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잠복결핵의 역학적 특성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첫째, 결핵 노출 위험이 매우 낮은 집단인데 전 연령에 걸쳐서 예상보다 잠복결핵 감염률이 높다. 둘째, 감염원은 집단시설 내부보다 가정, 사회, 경제적 환경 등 외부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감염으로부터 조기 예방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2020년 초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산후조리원 질병관리 강화 방안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모자동실이 되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할지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해마다 10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인 산후조리원 감염병 실태를 보면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국감에서는 지난 5년간 산후조리원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2.3배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국감에서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470여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90% 이상이 갓 태어난 신생아였던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감염 건수에 비해서 피해자가 훨씬 더 많고 특히 산모나 종사자가 아니라 신생아가 거의 대부분인 것은 신생아실 집단 생활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핵뿐 아니라 2018년에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RSV 바이러스로 신생아 23명과 산모 2명이 집단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 경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RSV 바이러스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생아 76명 중 3명만 모자동실을 했었는데 그 아기들은 모두 RSV에 감염되지 않았고 저자들은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올해는 우한폐렴 확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도 언택트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도 합니다. 산후조리원에 아기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면회 출입이 금지되었죠. 대신에 신생아실 아기 침대마다 천장에 달아놓은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아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웃픈 상황입니다. 반면에 11월 12일 인천의 한 소곱창집 동창 모임에서 우한폐렴 확진자와 같이 참석했던 한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7일이 지난 11월 19일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를 직접 보지 못하는데 하루 2교대, 3교대 하는 조리원 근무자들은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전염성 결핵 환자가 치료 시작 전 3개월 이전부터 같은 주거 공간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한 접촉자를 가족 접촉자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가족은 언택트 대상이고 대신 조리원 근무자는 가족인 것일까요? 아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 품입니다. 지금 우한폐렴 확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나 세계보건기구, 미국 소아과학회 등 국제기구들은 현재 가장 이상적으로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은 산모의 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한폐렴에 걸린 엄마라도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닦으면서 적절하게 예방 조치를 취하면 아기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산후조리원. 아기에게도 천국 맞나요? 오늘은 모유수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유를 먹이더라도 제발 모자동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한폐렴, 결핵, 로타바이러스, RSV 바이러스. 엄마 무서워요. 나랑 같이 있어줘요. 라고 우리 아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47. 모자동실과 감염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생아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자동실이 중요하다. 2. 한국은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이 잠복 결핵에 감염되어 있다. 3.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1위이다. 4. 우한폐렴 감염을 막으려면 아기는 신생아실에 두어야 한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